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다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지금 잠시 이동 중인데요. 이재명의 망원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 가슴에 피멍들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그 고양시 유세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아파트 한 평 값에 3억 원씩 하는 고가 아파트에 어떻게 살려고 하냐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값을 100억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현물 경제에 대한, 현실 경제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1국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현실 정치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걸 갈라치기 전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한 평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또 평범한 서민들을 이제 좀 갈라치기 해서 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전략인데, 국민 통합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정책 면에서도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평에 3억짜리 아파트라는 그 인식 자체가 이 아파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커피 원가는 뭐 전기료나 임대료 등등 합쳐서 그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힘들고 문 닫는 카페가 많은데도 커피 원가는 120원이라고 하고, 아파트는 오히려 한 평당 3억씩 해서 30평대 아파트도 100억 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실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이다. 그 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저는 결코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특히 그때 원가 120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와서 뭐 카페 사장님들한테 뭐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 민노총 베이스식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들고 와서 양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나 사장은 뭔가 폭리를 취하고 착취를 하고, 근로자는 거기에 대해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다. 이게 옛날 정말 초기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노동 이슈에서 이거를 계속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 왔고, 지금도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보장해야 되지만, 현재는 사회가 훨씬 복잡해지면서 이 자영업자 분들도 전부 다 평범한 서민이고 일종의 근로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수익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좀 그랬던 것이, 통계를 보니까 이 자영업자 분들의 연평균 소득이 1,900만 원대예요. 2천만 원대입니다. 2천만 원보다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본인 인건비도 못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 임대료의 인상, 전기료의 인상, 전부 다 비용은 인상되는 요인밖에 없는데, 또 어쨌든 경쟁도 가열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다 같이 분노하고 열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뭔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살던 지역에서 또 학군을 따라 이사 가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서 이사 가기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당 3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산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부동산 정책과는 역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초과이익이 있으면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표 정책이고 이번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입장, 필요하긴 한데 라고 하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인데 좀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책부서에 있는 의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단 시행한다는 식이에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일단 시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은 부동산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 민주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재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파트, 재건축에 임박한 아파트들의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니까 재건축 관련돼서도 돈을 못 벌게 해야 돼. 그래서 재건축에서 돈을 못 벌게 하면 집값이 잡힐 거야. 근데 이게 경제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건축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게 돼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값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금융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재건축을 했을 때 손해가 나면 국고에서 그걸 보상해 줄 겁니까? 보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많이 하도록 해요. 보통 이제 어떤 지역에 특정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이 많이 막히면 우회 도로를 좀 하거나 터널을 뚫는 비용을 그 아파트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공공기여를 하게 하는데, 이거는 시행업자가 절대 일정 이상의 돈을 못 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한정적인 재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공을 해도, 리스크 테이킹에서 성공해도 수익은 제한되고 리스크는 민간업자가 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건축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집을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이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의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을 정말 좋은 지역에,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정말 번듯하게 잘 짓는 거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주택, 사회적 약자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민간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주택 같은 거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서, 그래서 주택이 공급이 돼야 집값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는 이게 나중에 부동산 공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집값 오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쓰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잡히는 거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도 이 이슈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게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정책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고, 뭐 약간 자아분열처럼 두 가지 동시에 다른 얘기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해야 되긴 하지만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둘 거냐 하는 문제가 시기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시기고, 저는 이게 실증적으로 증명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인허가를 거의 안 해줬어요. 정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잡으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돈 벌 사람이 없어져서 집값이 잡혔나요? 반대였죠. 아파트 제대로 된 주택이 공급 안 되고, 지금은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더 넓은 공간에 용적률을 좀 고려해 가면서 하면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잘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막아 놓으니까 전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 대비 이 물량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그 한 평당 3억 원이다,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커피 원가는 120원이다, 이런 사고들이 전부 이념 편향적인 사고에서 오는 좀 일종의 통계 오류, 그리고 일종의 숫자가 잘못된 숫자를 머리에 잘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념에 편승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신도시들 도시 정비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일산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 특례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재건축을 지금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관성 있게 그걸 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일산이나 경기도 부근에 초기에 개발됐던 신도시들, 굉장히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돼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전체적인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재명을 하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는 하겠다고 하는 점, 이것을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 대선 투표하면 이깁니다. 꼭 투표하셔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마침 딱 부산역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